민주당 안에서는 격하게 분노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일부는 그러지 말고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찾아가라. 그리고 오늘 김부겸 전 총리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끌어안아서 같이 가야지. 통합, 단결 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 강덕 의원님께서 어떻게 끌어안고 같이 가야지 이 네. 말에 대해서 네.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계속 예를 들면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네. 획기적인 변화라는 건 결국 예를 들면 비대위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직 물러나라. 네. 이게 획기적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당원들이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하라. 이 전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네. 저는 끌어안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생각인데요. 네. 어떤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그래도 이낙연 대표님에 대한 소통 절차는 있어야 되겠다. 어찌됐든 간에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는 게 공감되고요. 다만 우리 강덕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구하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비대위를 뭐 요청한다든가.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비대위가 지금 명분이 있는지 전 고민이에요. 비대위. 근데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그게. 예. 없습니다 지금. 근데 원칙과 상식에서는 계속 통합비대위를 가자라고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거꾸로 있죠. 생각하면 왜 비대위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왜 만들려고 제가 하는 그 고민을 해봤어요. 네, 왜 비대위인가? 아까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때문이다. 오히려 그분들이 공천 때문이다. 뭐 흔히 정치 공학적으로 뭐 지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내부 갈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대위 체제까지 간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거는 난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우리 당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께서 저번에 뭐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각은 받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먼저 재판부에서 결정을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비대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략공천위원회에도 구성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 당은 총선에 맞춰서 이 일정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되면 선대위도 구성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대위 중심으로 총선 치를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공천위원회 그 전에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네.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게 이게 공감이 되나요?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네. 획기적인 변화 이 두 가지 비대위와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했는데 네. 아니 이게 얼마만큼 우리 당 당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하고 그리고 비대위 구성 주장을 하면 이제 이낙연 대표 정계 퇴진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정계 그럼요.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정치인의 첫 번째 정신은요. 예. 당원과 국민과 공감입니다. 공감력. 예, 공감. 두 번째는 시대 정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적어들면 민주당 중심으로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라. 네. 이게 당원들의 요구고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민주당이 담아냈을 때 네. 민주당이 희망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깨진다. 그러면 민주당 그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절대적 명제와 절대적 과제 속에 이재명 대표직 물러나라 비대위 구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시대적의 명징한 요구를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겠다 이게 공감이 가나요?
민주당이 대한 세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당이 만들겠다. 이준석과 이상민 다 포용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본인 말대로 파란이 민주당이었다.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김종민 의원 아니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소위 이 비명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원칙과 상식과 합류하신 분인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대표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실종된 탓이다, 결과다. 따라서 민주당을 좀 그 새롭게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통합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고 이런 주장은 들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 전체 주류의 입장은? 아니 그 송영길 대표님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네. 송영길 대표님 구속된 거를 왜 이재명 대표님까지 연계를 시키나요? 연계시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는 검찰에서 네. 어떤 조사를 해서 뭐 구속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난 그것도 마땅치 않고 어찌됐든 간에 뭐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그 문제를 왜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시켜버리죠? 이재명 대표 리더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한동훈 리더십이죠. 그러면 한동훈 리더십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 구속된 거는 네. 검찰 리더십이죠. 왜 이재명 리더십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네? 저는 전혀.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 강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났다.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그 김정민 의원 포함해서 원칙과 상식이 리더십의 원칙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 송영길 의원이 구속된 거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원칙인가요? 이게 상식인가요? 그런 거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런 원칙과 상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두 분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언론의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일 수 있지만 네. 저는 김종민 의원이 네. 마치 예를 들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 네. 이재명 대표와 관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반하는 원칙이고 거다. 네. 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예. 아니 저는 자. 요즘에 이런 말들이 한 분이 하시는 말들이 언론에 막 회자가 되고 막 유튜브에 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 전 마땅치 않다고 봐요. 아니 정설도 아니고 네. 사실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걸 뭐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고 저는 이건 마땅치 않다고 마땅치 봐요. 않다.